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세계 7위 메가항공사 첫발 뗐다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첫 관문이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법원은 KCGI 등 한진칼 주주연합이 요청한 제3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는데요.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며 아직 남은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첫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기각 판결이 나온 직후에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IDT도 18% 상승, 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될 대한항공 역시 3% 강세를 보이면서 대한항공 우선주는 장중에 25%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11%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에 관련해서 또 그로 인한 항공주의 영향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핫한 그 코너 수익의 진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그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수익이 잘 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 거고요.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들까지 이제 12월이니까 올 연말을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들 꼭 끝까지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통합에 이제 첫 발을 좀 무사히 떼는 모습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 절차를 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관문이 있겠지만 사실 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이 시작부터 좀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될 것 같았는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문선진 전문가님 이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뭐 표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삼자 배정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정관에 되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건 이거죠. 뭐 경영권 분쟁 하에서 삼장 배정하는 거를 뭐 이게 무조건 이게 반대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그냥 경영권 분쟁하더라도 네. 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득이 있다면 이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죠. 사는 이제 한진 경영진 의사에 따라서 이제 일결권 행사 약정이 없다. 뭐 이런 부분 관련 다 해가지고 네. 법원 입장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기각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KCGI가 강성부 펀드잖아요. 네.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었죠.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알겠어. 삼자 배정 하지 말고 일반 주주 배정으로 해라. 우리도 들어갈게. 우리도 참여할게. 돈 있는데. 라고 했고 그냥 이제 이쪽 입장에서 야 이거 삼자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경영권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 근데 그게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이 좀 합리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분 구조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인수를 하는데 한진칼이라는 기업에 대한 인수 그러니까 그래 아시아나는 인수를 너희가 해. 근데 상대적으로 너희가 자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쏴줄게. 그래서 자금 마련해서 인수를 해. 라는 거는 그게 맞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주 배정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 했으면 우리 들어갔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한진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거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삼자 배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지분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야 이거 지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강성부 펀드 쪽 이쪽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밀고 있는 게 이제 조현태 회장 쪽은 아니니까 네.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합리한 이번에 삼자 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조원태 회장의 손을 좀 들어준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이 대한항공이 좀 약간 잘한다라기보다 좀 뭔가가 뭐 했잖아요. 뭘 했을까요?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저 서울시의 땅을 좀 빨리 좀 잘 팔았잖아요. 예, 제가 뭐 그런 것들 다 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어요. 네. 자, 일단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제 좀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 판결이 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이제 뭐 그 유증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삼자 배정 유증이 이제 바로 되는데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칼에다 8천억 자금 조달합니다. 이 중에 5천억은 유증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 네. 3천억은 이제 아마 이제 BW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진칼은 거기서 받은 것 중에서 이제 5천억을 또 대한항공에다 또 증여를 바로 해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또 유증을 또 해가지고 2조 5천억 또 조달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되게 복잡해요 이게. 맞아요, 복잡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아시아나가 그 다음에 또 네. 삼자 배정을 대한항공한테 해가지고 또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의 지분은 63.9%를 획득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고 내일 이제 한진칼 유증이 납입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날 이제 대한항공 유증 납입이니까 3월 12일 날까지는 일단은 지분 구조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는 데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도 예, 심사를 거기서 받아야 이제 돼요. 가령 캔슬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저희 대한항 그 아시아나 삼자 배정 유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 관문이 좀 남아 있는 큰 게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겠고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1차 저차 해가지고 뭐 지분 구조는 3월 달 내년 초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마무리는 네.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하반기나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아마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요.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넘어야 될 관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기주 전문가님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뭐 미국, EU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유럽 연합이 또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EU 이 한 국가라도 안 돼 하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취향을 못 하죠. 노선 자체가 취향이 안 되니까. 아, 통합은 되는데 네. 거기를 못 가는 네, 거예요? 못 갑니다. 예, 취향이 안 되죠. 예, 큰일 그래서 났네요. 근데 될까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지금 EU 집행위원회에 이제 한번 이제 이거 못하게 한 게 있죠. 네. 이제 합병 못하게 한 거. 근데 그거는 유럽 내 항공사거든요. 올림피아 뭐 항공인가? 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올림픽 이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것이 하나가 그리스 항공. 이게 이제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안 했어요. 승인 안 해줘서 이거 한번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것 같아요. 그냥 조건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불어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뭐 조건부 뭐 그거 달겠죠. 뭐 그 뭘 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건부 승인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걸 이제 EU가 흔히 말하면 사공들이 많잖아요. 사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뭐 하든 말든 뭐 모르겠다 해 이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뭐 비행기 많아지면 좋지 뭐 이용하고 경쟁 많아지면 우린 좋지 할 수 있는데 독일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르죠. 항공 산업이 좀 큰 이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뭐 사실 유럽 나올 때 루프트한자 이런 거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항공 쪽의 산업이 좀 큰 국가들은 좀 반대할 의향이 강하겠죠. 그럼 조건부 달고 뭐 여기 막 심사하고 이러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들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델타 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이걸 미국 회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 미국 회사로 본다라고 하면 또 이게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거기에 델타항공까지 가면 이거 사실 좀 독점이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합의는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공정위 쪽도 이제 나와야 되긴 하겠죠. 우리나라 공정위 쪽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될 것 같았으면 이 판결도 이렇게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될 것 같고요. 중국, 일본은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안 걸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이 크게 걸지 않을 것 같아서 미국, 유럽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절차상 기간은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좀 꽤 오래 걸리긴 할 것 같다라는. 이 심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구조 조정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또 대한항공이 그 자구안 마련하는데도 지금 어쨌든 그 부지 매각에 조금 네.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걸림돌이 안 될까요? 그 걸림도 되죠. 이제 그래요? 노조가 일단은 가장 좀 크다고 보이면 되고요. 노조가. 사실상 지금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조선해양이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노조 관련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 중국 투자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조조정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항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게 사실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내가 여기 가지고 있고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종사 다 똑같이 해서 동시에 두 대를 같이 띄우고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선 정리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종사도 필요한 게 아무래도 줄겠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좀 조종사도 노조도 좀 강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또 승무원 여기도 분명히 예, 뭐 두 개 합쳤다고 해가지고 승무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 한 6명 태울 거면 12명 태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많이 구조조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상직들도 많이 구조조정이 되겠죠. 티켓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통합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네. 지상직 그다음에 이제 정비직도 왜냐하면 비행기를 거의 뭐 아예 완전 다른 비행기를 수입해서 쓴다면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또 동일하게 쓰는 기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수리 인력도 거의 좀 동일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노조 관련 반발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는 네. 뭐 익히 나오죠. 그래서 확실하게 또 노조를 넘어야 하는 산도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로 인한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통합 인수를 하면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지배 구조의 변화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뭐 지배 구조는 뭐 엄청 뭐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어쨌든 뭐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지분을 획득을 하니까 산업은행의 영향력이 이제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그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승자는 조현태 회장이다. 예,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산업은행이 가진 그 지분이 결국에는 조현태 회장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거의 이제 확고하게 이제 경영권 부분에서는 이제 가져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뭐 자녀 지분들 뭐 이렇게 되는데 크게 뭐 이제 큰 비중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요번에 이제 시장에서도 제일 이제 그래서 좀 고깝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리저리 돈 끌어다가 인수할 것 같으면은 네. 왜 네 돈은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줬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현태 회장의 영향력은 이제는 상당히 좀 그 내부에서는 막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러겠네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지배 구조는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거고요. 거기서 제가 뭐 숫자적인 걸 조금 이제 첨언하면 지금 이제 강성보 펀드 그다음에 조현아 전 이제 부회장 그다음에 지금 그 반도건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한 45% 돼요. 지분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현태 회장이랑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지금 구조는 보면 한 4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조현태 회장 지분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조현아 이제 전 이제 부회장이나 지금 강성구 펀드 입장에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 더 유리한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제 산업은행이 10% 정도 지분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47대 40이 돼 버리거든요. 역전이 돼 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짜증 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데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 하는 거야? 우리 돈 낼게. 그러니까 삼자 배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지배 구조가 안 바뀌니까. 그럼 우리 하게 해줘. 산업은행 8천억? 오케이 해. 우리 거기 더 태울게 우리도.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지 않냐. 더 안정적으로 인수할 수 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엔 산업은행이 뭐 10%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결국엔 조현태 회장 쪽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니까 네. 뭐 산업은행을 조현태 회장이 우호 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이번을 계기로 저렇게 47.33으로 확실하게 이제 우위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조금 지배력은 더 이제 강화가 되겠죠. 이 지배력이 강화되는 게 앞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정말로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한 항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대형 항공사가 삽혔으니까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세계 7위의 항공사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합쳤을 때 그 항공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국내에서는 뭐 이제 뭐 어쨌든 독보적인 막강해지는 일이죠. 거고 네. 국내에서 뭐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50%까지 보니까 막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회사 좋은 점을 본다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이제 중복되는 노선 같은 것들 네네.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 효율적으로 좀 되겠죠.
비행기 2대가 뜨면은 빈자리 이렇게 합하면은 빈자리 되게 많은데 한 대로 다 채워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비용 절감 될 거고 또 이제 그 기름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것들 도입할 때 뭔가 이제 그 두 회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져가던 것을 한 번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 어. 그런 거 달성할 수 있는 효과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또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느냐면은 지금 각 회사마다 지금 정비 부서 있잖아요. 네. 그거가 합쳐지게 되면은 되게 커지잖아요.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항공 정비 회사를 지금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은 정비 회사는 사실 그 대한항공만 저기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사할 것 같으면은 정비 회사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비 회사는 다른 LCC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쳐지는 부분은 네. 뭐 전체적인 그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 하나로 봤을 적에 중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호재네요. 선택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동일하죠. 그래요? 이 경쟁력 관련 부분은 이제 동일한데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긴 하겠는데 네. 뭐 저는 이제 항공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그렇죠. 뭐 이건 뭐 제가 뒤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근데 단순히 이제 확실하게 메가 캐리어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게 따로 있는 것보다는 유리한 건 맞아요. 맞는데 둘 다 이제 소위 말해 빚쟁이들이잖아요. 맞아요. 23조 빚쟁이고 12조 빚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근데 원래 글로벌적으로 항공주들은 원래 이렇게 빚을 많이 깔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 렌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항공주들을 항공을 살 때 다 이제 금융을 빚으로 리스로 다 하니까 빚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사업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채가 많은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할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항공 산업 자체가 원래 부채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를 또 부채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중복 투자는 좀 완화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규모의 경제 실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분명히 회사 기업에는 긍정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이게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채팅창에서도 계속 비행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고 싶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여행은 가지도 못하는데 항공사 걱정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이러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합쳐져요. 그 밑에 이제 또 저가 항공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합병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가 항공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건 지금 합병을 정부에서 거의 할 것 같은 네. 곳이 지금 이제 진에어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 이렇게 세 네. 군데를 단계적으로 합병하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는 좋겠죠. 일단. 합병하면 좋은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합병 시킨다 그러면은 네. 그네들 입장에서 그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거예요. 많으니까 또 유증도 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네네.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걸로 봐요. 그래서 진에어하고 에어부산은 뭐 어쨌든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생각 좀 들고 뭐 티웨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쪽은 그쪽은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막 운임료 경쟁을 막 하게 되면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우리는 깎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깎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완화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 정비회사 같은 거 하나 세워지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정부 쪽에서도 아마 이제 LCC 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굉장한 그 엄청난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메가 항공사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LCC 쪽은 하나도 돌봐주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돌봐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나쁜 일보다는 괜찮은 쪽은 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엄청 괜찮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중립보다 살짝 조금 위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LCG 쪽에도 통합이 된다면 이건 호재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사 쪽 이제 뭐 에어 부산, 그다음 진에어 뭐 이쪽으로 이제 통합되는 게 아무래도 LCC 내에서 어쨌든 제일 큰 애들이 이제 쪽 총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스타항공도 지금은 이제 정리 수순인 네.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뭐 제주항공이 또 이제 인수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LCC는 근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에 이 이슈가 없었어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KTX를 타면 끝에서 끝까지 3시간이 안 걸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나라에서 지금 뭐 항공사들이 8개가 있다는 건 사실상 말이 많긴 많아요. 개수로 따지면 거의 미국만큼 많잖아요. 이게 사실 말은 안 되는 많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리는 어쨌든 됐을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정리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CC 관련 쪽도 좀 구조조정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좀 많이 이 흡수 합병이 좀 이번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 LCC 관련주들 전망이 어떤지 또 항공주들 전망이 어떤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시아나 관련주에는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항공주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뭐 호재로 각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항공주 전체적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도 뭐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요즘에 이제 많이 좀 들썩들썩했었고 네, 또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들썩들썩했는데 오늘 또 윗골이 달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건 호재잖아요. 호재인데 그러면은 이제 인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이미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호재성 뉴스가 앞으로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늘길 열리는 것밖에 없죠 이제. 예, 코로나 이제는 끝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없을 것 없죠.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호재는 이 뉴스로 인한 호재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재료 노출성을 좀 보고요. 네. 단지 이제 금호 쪽에는 이제 파는 쪽인데 돈 들어오면 호재겠죠. 이쪽에는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좀 에어부산이라든가 또 진에어 쪽에도 합병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이제 탈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슈 또 이슈가 터졌는데 그때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안 되는 이슈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불안전한 거. 네, 그리고 안 보이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항공업황이 엄청나게 올해보다 이제 확 좋아져가지고 작년만큼 항공업황이 확 좋아질까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숫자로 봐도 그렇게까지 뭐 저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투자는 요즘에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라서 네. 예, 주가 전망 같은 것도 주가 전망이 잘 되면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전망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세요. 사실 뭐 항공 여객 쪽으로는 조금 적지만 예. 뭐 운반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백신 운반 수혜주로 해서 또 각광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그에 대한 그 대한항공이 이제 반도체 운반하면서 실적이 그래도 선방했다 해가지고 나온 가격이 3만 원이에요. 예. 여기서 백신을 네. 엄청나게 대한항공이 백신이 우리나라 백신 개발된 건 아직 아닌데 그렇죠. 외국 거 이제 사들여 가지고 오는데 과연 그 백신 수요가 항공기로 막 대한항공 그 큰 항공기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만큼의 백신이 그렇게나 많은 물량을 우리나라에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살짝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잘 계속, 몰라서 항공주에 대해서는 예. 계속 의문점이 계속 예, 남아 계속 있고, 물음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 우리 전망 어떨까요? 이 항공주를 이야기하면 제가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또 한 번 항공주를 사기 위해 주문 전화를 하면 나를 총으로 쏴라 진짜.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서 또 한 번 안 말리셨나 봐요. 이번에 또 델타 해가 또 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잘 수익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구나.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려라. 네. 내가 또 이제 주문한다고 하면 말려라 했는데 이번에는 안 말리셨나 봐요. 날 쏘고 가라라고. 네. 근데 살려줘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공주는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행기라는 게 결국은 감가상각이 계속되고 다른 것들보다 좀 빨리 감가상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행기는 감가상각이 빨리 되고요. 그다음 비행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보잉 747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튼튼해요.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옆에서 뭐 에어버스 나와 더 큰 거 나와요. 그럼 또 그걸 또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비행기는 계속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계속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 일례로 한번 보시면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타면 뭐 특실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원, 그다음에 그냥 일반석 기준으로 한 4만 3천 원이거든요. 네. KTX. 근데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 김포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구 공항까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 12,000원이에요. 훨씬 근데 중요한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기차가 많이 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 수지 타산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교통수단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빠르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네. 생각보다 많이 못 태우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경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안 남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업황과 관련된 이런 분위기 다 그냥 차치하고 네. 별로 안 좋은 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종식된다고 바로 비행기 타고 해외 가겠어요? 그렇진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돈이 되는 장거리 노선, 특히 미주, 뭐 아니면 오세아니아, 아니면 유럽 노선이 제일 돈이 되는데 지금 당장 코로나가 종식돼도 제가 봐 1, 2년 안에는 우리나라 특히 동양인들이 그렇게 서구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뭐 옷에 뭐 계속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뭐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 관련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폭발적으로 한번 늘어나긴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뭐 짧은 노선이라도 어쨌든 한번 진짜 너무 가고 싶었다, 기내식 먹고 싶었다 이런 걸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점을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매도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혹시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걸 투자 잘 전략.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예, 모르겠어서 저는 신규 진입은 안 할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예상이 좀 이제 잘 안 되고 또 이제 항공산업 자체가 이제 문선 전문가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예, 이 사이클 탄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예상이 되면서 성장이 되는 그런 사업 부분도 있는데 굳이 항공 쪽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쪽에는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또 관심에서 조금 멀리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서진 전문가님은 그럼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시장의 메인군으로 작용할 종목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있겠죠. 나는 좀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한다. 바닥에 있는 걸 좀 모아가서 조금 이제 움직이겠다라 하면 뭐 지금 가격대라면 악재는 조금 더 거의 반영이 된 상태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한번 폭발적인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백신이 또 한번, 완전히 예, 됐다. 딱 그러면은 나오고 해서 한 번은 올라가긴 세게 한번 하겠죠. 빵 칠 때는 있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지금부터 좀 꾸준히 저가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제 투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굳이 이거를 노린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좋은 건 훨씬 더 많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내 성격상, 투자 성격상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해볼 만하다. 다만 이게 시장의 메인 종목군으로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항공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항공 업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등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